또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렇게 걸으면서 1인 캠페인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쵸. 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진 않았고요. 그냥 저 혼자 했던 되게 작고 소소한 캠페인이었어요. 네. 그렇게 뭐 큰 대단한 걸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가는 여행 길에 뭔가 나의 자아를 찾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했던 아주 작은 캠페인이었고요. 절차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작은 현수막, 그리고 네. 여기 이 작은 페이퍼 이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위안부 이야기를 꺼내면 이 친구들이 되게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요. 나는 한국에서 뭐 회사를 다니다 왔고, 뭐 이러이러한 걸 했고, 뭐 그런 정말 몇 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뭐 이러이러한 사실 이런 걸 알리고 있고 그런 걸 해서 네가 대단한 걸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페이퍼를 가지고 가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혹은 네가 이런 현수막을 들고 같이 사진을 하나만 찍어준다면 내가 나중에 블로그나 혹은 책을 낼 때 너의 사진을 좀 쓰려고 한다.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 한 90%의 친구들은 너무 좋지. 네가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라고 하면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네, 도보 여행은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수백 장의 인쇄물을 가방에 넣고 다니셨다니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캠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가기 전에 한국에서 가로 세로 70cm의 작은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네. 이게 이 현수막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아, 이게 Please don't forget the victim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그러니까 잊지 말자. 위안부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뜻하는 이 victims에 제가 강조를 뒀는데요. 네. 그래서 이 현수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 친구들한테 이거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걸 기억할 수 있게 이 문구를 들고 사진을 한 장 네. 같이 찍자고 해서 사진으로 만났던 친구들과의 사진을 거의 다 찍었던 것 같아요. 혹은 또 사진을 찍기 좀 부끄럽다거나 좀 그래야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 제가 준비한 종이 쪽지만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위안부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 이게 또 많으면은 읽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용으로 이 종이를 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보통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는 이야기. How are you? 뭐 그냥 어땠는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오늘 밥은 먹었니? 뭐 다리는 어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들과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내고 좀 친해졌다 싶었을 때 이 쪽지를 건네주면서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아주 작은 캠페인을 하고 있어.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물론이지라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 90%의 친구들은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돕겠다라는 이 친구들의 네.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쪽지를 주면서 네가 그냥 이걸로 뭔가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되고, 난 그냥 단지 네가 기억만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너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한 번만 더 구글창에 검색을 해주렴,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거의 친구들은 이걸 받으면 거의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기억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 친구들한테도 가끔 이제 왓츠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치면은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건데, 그걸로 연락을 할 때 네가 준 쪽지 너무 잘 가지고 있고 나 한 번 더 검색을 했다. 혹은 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되게 이슈라고 하던데 네가 하고 있는 캠페인과도 연관이 있는 거니? 뭐 이런 연락도 많이 오고요. 네. 굉장히 저한테도 뜻깊었던 캠페인이었고, 그 친구들도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역사 의식을 갖고 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박한빈 누리님의 진심과 정성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도보 여행자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행 도중에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도 하셨다고요? 네, 디아 디오 데 레온이라는 매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조중동 같은 네. 매체였어요. 근데 저도 그 매체에 대해서 잘 아예 모르고 있다가 레온에 있는 혹은 그 스페인 지역에 있는 바에 가면은 그 신문이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구독률이 되게 높고 뭐 굉장히 유명한 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문의 일면에 아예 나오는 그렇게 장식을 하게 된 큰 네. 되게 긴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어도 엄청 유창하게 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 나오신 분도 스페인 분이셨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하시지는 않았거든요. 되게 장시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위안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거의 아는 게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많은 외국인들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위안부 그 사람들은 그럼 그때 당시에 돈을 받고 뭔가 그런 윤락 행위를 했던 것이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기자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제가 되게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완전 인권을 침해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뭔가 자발적이지가 않은 정말 강제징용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 대체. 그러면서 되게 놀랐던 그분의 반응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뒤로 되게 많은 매체, 스페인 매체에서 제 메일로 메일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곳으로 올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일단 거리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해서 올 수는 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고 혹은 저의 어떤 블로그나 SNS 활동을 보고서 한국에 있는 또 다른 매체들도 연락을 많이 주셔서 한국에서도 상생방송에서도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뜻깊은 캠페인을 하셨다 보니 그런 의미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